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중국 특사단의 보고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중국 측에서 사드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건데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중국 입장이 이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변적으로는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강경 대응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외교 라인에 있어서 큰 변화보다는 기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이렇게 이제 거론하면서 나가는데 당연히 사드 문제는 강경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중국의 첫 번 반응이 그렇다는 것 이유만으로 이제 이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이런 것들이 다 계속 공전되고 막힐 것이다라고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강경 모드로 나갈 것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우선 외교 처음에 이제 힘겨루기 시작하거나 뭐 이제 새로운 주자가 생겼을 때 이제 가장 그 이해관계 큰 부분에 강경한 점을 우선 주장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안도 이게 선도시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해서 새 정부가 기싸움을 한다. 중국하고 새 정부하고는 이제 당연히 그런 사드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특사라는 파견도 이렇게 전면적인 특사의 파견은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예상했던 것이고 또 그 중국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도 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예. 그 6월 임시국회에서 사드 국회 비준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처음 아마 그 거론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건 아마 대통령이 비준 동의안을 이제 제출하면은 국회에서 가동될 텐데요. 그건 당연히 6월 국회쯤에는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맞춰서 좀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는 이 비준 동의에 대한 이제 철저한 그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아주 중차대형 과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결국 사드의 국회 비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관해서 물론 추상적으로 돈 내놔라 이렇게 10억 불 내놔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아마 우리 연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방위비 분담과 이렇게 그 연계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육자회담에 대한 이제 저희 대통령의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논하고 또 그 이후에 후속적인 문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성격 규정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때 체결된 것이고 그 미국의 일방적인 이제 도움을 받는 한국으로서 모든 그 한미 그 동맹과 관련되는 것은 여기 이제 그것으로 다 해결하고 국회 비준이라는 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정부의 입장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처음 이제 국회 비준 카드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억 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내년 올해 말부터 이제 그 논의가 될 그 방위비 협상의 일환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국회 비준 사항이 돼야 되나요? 그거는 국회 비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부 세력이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입장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장사에 능한 이제 그 사업 비즈니스맨이다, 대통령이라고 예.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중에 10억 불 빵 때렸지만 그것이 뭐 그 사드에 대해서 무식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한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년 그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 것까지도 포석을 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6월 임시국회가 이제 다음 주면 시작이 되죠, 그죠? 예.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무엇보다도 정부조직법이고요. 예. 정부조직법은 뭐 예전에 보면 막 그거 가지고 한 50일까지 끌고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이제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약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벤처부 하나 부처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 중소벤처부요? 예예. 통상 기능을 이제 산자부로 이관하고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을 분리 독립시키는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장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인사청문회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개혁의 밑그림들이 이제 동시에 동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소벤처부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처를 독립적인 부처로 만든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장관이 하나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산자부 내에 중소기업청으로 청으로 있었죠. 예, 승격이 되는 거죠. 승격하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공공일자리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선을 보이셨는데 사실은 일자리 문제는 이제 기업 구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98%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사실 일자리를 고용을 다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이제 원천인데 그러나 우리 또 그 성장 동력의 원천은 또 지금까지는 큰 기업 재벌들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삼천불 시대에 맞이해서 이제는 재벌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변경되는 것이고 중소기업도 이제 하나의 성장의 동력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자리를 흡수하는 가장 큰 동력으로서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중소벤처부라는 것이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입장에 가장 중요한 경제 공약을 이제 실현하는 부처로서 이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인데 소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소폭이지만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꼼꼼히 보고 마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야당도 사실 이거를 뭐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명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잘 진행시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정인 이 통일 외교안보 특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이사 조치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 볼 때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이사 조치의 그 천안함 문제 전제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북핵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두 번이나 도발적인 그 실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오이사 조치를 뭐 전면적으로 갑자기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늘 하는 방식으로 민간 교류를 통한 교류 협력을 이제 확대시키고 그럼으로써 전면적 동결에서부터 교류를 위한 어떤 방향 전환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새로운 과거의 천안함 문제 그리고 또 새로운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주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에서
의사 조치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6월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리셋돼야 되겠다.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외교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외교 안보 라인의 구성이 외교의 중심이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 전문보다는 이제 그 안보 전문도 되게 외교 라인 중심으로 해서 짜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상철 교수 군 출신이신 분도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주도했던 분으로 협상파로 보이니까 이제 국방 문제에 관한 이제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런 게 좀 초기에 지금 이제 외교 쪽은 이제 안보보다는 이제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완돼야 될 내용이고요.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챙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김으로써 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겠다. 그렇게 좀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산 비리 문제라든지 KMD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점점 그런데 모양들이 좀 갖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